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년 1월 말이 되면 한국농촌연구원에서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합니다. 1월 31일인 수요일 이번 자료가 나왔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도 하게 되더군요. 농촌에 현재 살고 있고 농업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부터 가장 기분이 좋은 건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네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만큼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발표된 자료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엇갈린 의견도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료를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인식 차이의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민은 예전부터 농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2015년과 2023년이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농업인은 어떨까요? 무려 15%의 차이를 보입니다. 2015년 이후 농촌의 무슨 일로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걸 느낀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표의 10년을 걸쳐서 보면 말이죠. 현재로 올수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평가가 낮아집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현재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마을 발전기금 납부 문제, 귀농, 귀촌, 시골 부동산의 사기 등등 잘잘못을 떠나 아마도 이런 사건들이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희한하죠. 하나같이 10년 전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2016년 최저 대비해서 보면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10%나 높아졌어요. 그동안 농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른 전체적인 자료에도 농촌은 매우 부정적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알고 계시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가르쳐주세요. 깊게 한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눈에 띄는 한 줄이 있네요.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장래가 불안정하다는 툭 튀는 구간이 눈에 띕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줄고 있고, 근데 이게 농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난 시기하고 겹치는 우연이 있어요.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비율은 2.2%로 집계됩니다. 이 자료만 보면 너무 과하게 의식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위권도 들지 못하는 저 이유가 귀농, 귀촌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친하게 지내야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자체가 물가와 연동되는 연결고리가 빈약한 문제는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걸 보면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밌는 건 일손 부족보다 재배 여건과 자연재해가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농업의 방향, 농법의 전환, 이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주는 신호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농업인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은 해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희한하네요. 진실의 방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잘못 본 걸까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쪽과 걱정하는 쪽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있는 저로서는 밖에 나가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학원 차량도 아주 드물게 보이곤 합니다. 이런 게 체감이 아닐까 싶어요. 생활 편의시설 부족 부분도 비슷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각을 덜하게 되고 이용을 덜하게 된다고 경험상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농촌에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일반 마트를 거의 가지 않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류, 공산품, 농산품, 해산물, 유명도시 밀키트 등 농촌이라고 해서 못 먹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저나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OTT,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같은 온라인 협동 게임이나 못하는 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또 구분 짓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당장이냐, 조금 기다려야 하나 하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농촌의 사업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주제 같은데요. 저는 딱 밑에 4가지가 눈에 띄는군요. 4가지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농촌의 공간 사업인데요. 농촌으로 이주해서 직업과 생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는 것보다 자기의 전문 영역은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생활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시설을 만든다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생활 스타일이 개인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5일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2일은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5도 2촌이 대표적인 이런 생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는 사실 현 세대에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강제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구조 현실에 맞는 생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를 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농촌으로 귀촌을 2019년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5년 정도는 돼가는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 다를 게 없는데 말이죠. 서로 살아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다른 나라 정도의 이질감은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걸 농촌, 도시 구분 짓는 옛날 이분법적 사고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